이번 시간은 그 문법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좀 알고 있어야 될 기초 지식을 좀 형성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자료는 올려놓을 거예요. 그 이클래스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다운을 받으셔서 동영상을 보면서 필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음, 어떤지 첫 번째부터 한번 보면 이제 언어의 이제 기호적 특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라는 게 무엇인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각 나라에 이제 언어가 있겠죠. 우리나라 이제 한국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내용과 이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은 의미, 형식은 이제 말소리다라는 거예요. 어,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가 그 의사소통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특성에서 이제 크게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분절성, 추상성이라는 거, 이 다섯 가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있어요. 일단 자의성이다. 그래서 말소리와 의미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즉, 말소리, 형식과 의미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우리나라는 이제 사랑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어는 I love you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은 워아이니, 그죠? 프랑스는 주때무라고 합니다. 자, 말소리는 다 달라요. 그죠? 사랑해, I love you, 주때무, 뭐 워아이니, 아이시대로 이런 것들은 말소리는 다른데 의미는 다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의미와 말소리 사이에 특별한 필연적인 관계, 반드시 말소리와 의미가 1대1로 대응이 된다라는 건 없다라는 자의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의성은 굉장히 쉽죠. 이제 사회성이 있는데 사회성은 말소리와 의미 사이, 말소리 즉 형식과 의미, 내용의 사이의 관계가 사회적으로 수용된 후, 즉 사회적 약속을 하게 되면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요, 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살다 보면 이제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 의사소통을 할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어떤 사물이 있다. 그럼 그 사물에 이름을 부여를 해요. 그렇죠? 그 이름을 부여를 하고 그, 그 이름을 부여하고 사물의 의미와 그 이름이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게 되죠. 그게 약속이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야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했느냐?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과 살면서 부모님과 이제 의사소통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쓰는 단어들, 문장, 어구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학습을 할 때 부모님과 대화할 때는 여러분들이 파악한 그 의미, 그렇죠? 그 말소리와 의미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숟가락이 있어요, 그렇죠? 숟가락이 있었을 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이제 숟가락을 사용을 하는데 갑자기 내가 숟가락이 단어라는 마음이 들지 않아. 왜 숟가락의 받침이 디귿인 거야? 젓가락의 받침은 시옷인데, 응? 이건 마음에 들지 않아.라고 하면서 나는 숟가락으로 부르지 않을 거야. 나는 그걸 천사라 부를래. 그러면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렇죠? 밥 먹고 있는데 어, 숟가락과 젓가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갑자기 천사하고 젓가락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그 어떤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언어의 사회성, 즉 사회적 약속이다. 그래서 개인이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 만약에 바꾸게 되면 의사소통이 안 된다. 정신병원에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제 언어의 역사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말 그대로 역사예요. 시간의 흐름, 언어가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소리 또는 의미 이런 것들이 변하거나 문법력에서 이제 변화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뭐냐면 역사성에 배웠던 게 훈민정음,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어린 백성이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어린이 현대 국어에선 나이가 적은이란 뜻이에요. 근데 중세 국어에선 어리석은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변했죠. 그죠? 그게 왜 변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어느 한순간에 그 언어를 사용한 우리 선조들이 의미가 변화가 일어났겠죠. 어느 한 시점에서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게 이제 유행해서 쫙 퍼졌을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바로 그렇게 바뀌는 거.
바뀌는 게 바로 언어의 역사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변하거나 의미가 축소되거나 그렇죠? 그 의미가 확대되거나 의미가 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문법적인 요소가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현대 국어에서는 상대 높임 선어 말어미가 없어요. 지금 높임 표현에서 선어 말어미로 부를 수 있는 거는 시, 주체 높임 선어 말어미 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높임 선어 말어미 중세국어 때는 이와 it이 있었어요. 이와 it. 근데 현대국은 그게 없고요. 그 다음에 중세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 말어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삽, 잡, 잡. 반치음으로 하는 잡이 있었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법 요소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 이해되나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분절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분절성. 그래서 언어는 물리적으로 연속된 실체를 분절적으로 쪼개 표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분절을 하면 인식하기가 좀 편합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간은 사실 쪼갤 수가 없어요. 계속 연속해서 흘러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지금 몇 시죠?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뭐 오늘 지금 시간은 뭐 오전 10시 10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10분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초가 변해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시간이라는 이 연속된 추상적인 개념을 분절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끊어서. 왜냐하면 그렇게 끊어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거나 이럴 때 좀 편하니까 인식하기가 좀 편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언어의 이제 분절성이다. 연속된 걸 쪼개서 인식하기도 한다. 다른 예로는 이제 무지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되는데 빨간색과 주황색 사이의 경계는 빨간색도 아니고 주황색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그 무지개를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분절해서 인식합니다. 그게 대화할 때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추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상성.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공통의 속성을 추출하는 추상 과정을 통하여 개념이 형성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이 나무라는 것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소나무도 있고 잣나무도 있고 그쵸? 벚나무도 있고 뭐 대추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구체적인 대상에서 공통점을 뽑아냅니다. 그쵸? 그 공통점을 뽑아내서 우리가 나무라고 불러요. 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쵸? 꽃의 종류도 굉장히 많죠. 거기서 이제 추상화 시켜서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공통의 속성을 뽑아내서 우리가 꽃이라는 개념을 형성하게 되죠. 그걸 우리가 추상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 창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제가 적어놓지 않았지만 창조성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거는 무한히 창조를 하더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이제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우리가 관찰을 해봤을 때 굉장히 놀라운 걸 알게 되는데 가르쳐 주지 않았던 문장을 아이들이 갑자기 막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단어, 그다음 문장 구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더라라는 거죠. 이게 이제 창조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언어의 어떤 기호적 특성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은 요약된 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됐죠? 자세하게 설명을 하긴 하기보다는 좀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들, 어, 심화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좀 기초적으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언어의 기호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의문으로 한번 갈게요. 이제 의문론과 관련되는데 요거는 이제 의문이 있고 그렇죠? 이제 의문과 관련된 그래서 의문 체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면 그 모음 체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문의 변동. 이제 얘네들이 모두 다 이제 의문론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여기 이제 그 의문론까지, 의문의 변동까지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요 형태서부터는 이제 형태론, 형태론, 품사론으로 들어가서
여기까지 이제 좀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의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의문. 자, 의문의 개념 있죠? 그래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뜻을 구별해 주는 거야. 뜻을 구별. 그러니까 뜻을 구별하고 의미를 변별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같은 표현으로는 의미를 변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물과 불이 있습니다. 그렇죠? 얘네들은 의미가 다르죠? 불과 볼이 있어요. 의미가 다르죠? 물과 문이 있습니다. 의미가 달라요. 자, 물과 불은 의미가 다른데 형태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 미음, 우, 리을로 나눠질 수 있고 얘는 비읍, 우, 리을로 나눠지죠. 초성, 중성, 종성 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서는 차이점은 뭐냐면 요 초성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초성의 미음과 비읍 이 두 개가 의미를 구별하고 있더라. 자, 불과 볼은요. 중성의 차이예요. 이렇게 우와 오, 그렇죠? 이제 우와 그다음에 오라는 이 중성 모음의 차이로 인해서 의미가 달라졌다. 물과 무는 요 리을, 그렇죠? 요 리을과 그다음에 요 니은, 즉 종성에서 차이가 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성하고 이제 초성하고 종성에 쓰이는 거는 자음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이 중성에 쓰는 것을 우리가 모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자음과 이 모음은 의미를 구별해주는 음운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음운의 종류를 한번 보면 분절음과 비분절음으로 나눠집니다. 즉, 이 분절음은 같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음운을 보면 그래서 이 음운을 나눠 보면요, 음과 그 다음이 이렇게 운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소, 운소라고 합니다. 음소, 운소. 그래서 음운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음소가 뭐냐면 분절 음운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운소가 비분절 음운에 해당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죠? 그럼 분절 음운은 뭐예요? 음소에 해당한다. 그렇죠? 비분절 음운은 운소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절은 나눌 분자에 끊을 절자를 썼어요. 그래서 나누어 끊기는 건데 소리 마디의 이제 경계, 이 경계를 그을 수 있는 음운, 즉 자음, 모음 얘네들이 분절음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봤듯이 미음, 우, 리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자음이 있고 그다음 모음이 있습니다. 자음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 입 안에서 장애를 받는 소리고 모음은 입 안에서 장애를 받지 않는 소리. 그리고 자립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발음시, 이 발음할 때 자음은 자립성이 없어요. 즉 홀로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모음은 홀로 발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성을 정리해 보면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아서 만들어지고 홀로 발음할 수 없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모음은 공기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만들어집니다. 입 안에서. 그리고 홀로 발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음, 모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발음을 할 수 있어요. 모음이 없으면 발음할 수 없습니다. 이거 발음을 못해요. 어? 교수님 이거 기억인데요? 그건요 이거예요. 기역. 기역. 이걸 발음한 거지. 기역이라고 이걸 발음한 거지. 그 모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모음이, 그렇죠? 여기 모음이. 이 모음이 있어서 발음되는 거지. 이거는 발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기 때문에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윽이라는 발음을 해보면 윽 했을 때 마지막에 으는 모음이죠. 윽 하는 그 소리가 이 자음에 해당하는 겁니다. 막는 소리. 이제 비분절음은 아니다 빗자를 쓰죠. 분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경계를 그을 수 있다, 경계를 그을 수 없다. 그죠? 근데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은 있어요. 그래서 그 현대국어에서는 이제 장단, 억양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이제 눈에 눈이 들어가니 따갑다라고 했을 때 이 눈과 이 눈은 의미가 달라요. 그쵸? 그래서 여기 눈은 이제 신체 일부, 그쵸? 요거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얼음의 결정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눈에 이게 이제 발음기호로 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이 얘는 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눈에 눈이 들어가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게 발음하고 길게 발음하고 그래서 장단음 또는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의미가 구별되더라라는 거. 그래서 말을 타고 말을 하니, 그렇죠? 말을 타고 말을 하니 힘들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말은 짧게 발음하고 이 말은 짧게 발음을 하고요. 그 다음이 이 말 뒤에 있는 우리가 이제 사용한 언어의 의미에 이 말은 길게 발음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말을 타고 말을 하니 힘들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이 장단음은요, 사실 규칙을 찾아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규칙을 찾아내기 굉장히 어려워서 생으로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네. 이거를 뭐 어떤 규칙을 찾아내거나 왜냐하면 이게 규칙이 없는 게 중세국어 때는 이제 성조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성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조가 뭐냐면 이제 높낮이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중국어가 성조가 있죠. 사성체계고 베트남어는 육성체계래요. 6개의 높낮이로 의미를 구별한답니다. 우리나라는 성조가 없죠. 있었다 이제 사라졌는데 다행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성조에는 이제 평성, 거성, 상성, 입성이라고 우리도 이제 4개가 존재를 했었고 그 중에 이제 상성이 있습니다. 상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발음되는 거예요. 낮은 음에서 높은 음. 그러니까 이 상성은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가다 보니까 길게 발음할 수가 없어요. 길게 발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성이 현대 국어에는 장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성조라는 개념은 높낮이를 표시한 건데 그 현대 국어는 장단음이기 때문에 그 높낮이하고 장단음하고 지금 관련시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비분절음문에서 사실 이 장단은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자, 이제 억양으로 한번 가보면, 자, 억양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렇죠? 자, 이 부분이 없다고 치면 밥 먹어, 밥 먹은 똑같죠, 의미가. 형태상 구별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올리면 밥 먹어라고 올리면 물어보는 거죠. 근데 밥 먹어라고 짧게 발음하면 명령입니다. 의미가 다르죠. 뭘로 인해서요? 억양으로 인해서 의미가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추가로 음성과 이제 음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음운을 배우는데 음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음성. 그러니까 이제 음성할 때 이 성자가 소리 성자예요. 소리 음자에 소리 성자. 그러니까 얘는 음성은 사실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리.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소리를 이야기하죠. 음성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이제 아나운서들의 음성은 굉장히 낮고 부드러우며 발음이 또박또박하죠. 그래서 그들의 음성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음성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죠? 방송에서 나온 사람들 아나운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목소리 톤이 높은 학생들도 있고 목소리가 허스키한 그렇죠? 그다음 목소리가 이제 중저음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모두 다 음성이에요. 그 음성은 다 달라요. 소리는 다 달라요. 근데 그 우리가 이제 그 소리가 다른데 의미를 파악할 땐 공통점을 뽑아내서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하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늘 높게 얘기하면 하늘, 그렇죠? 낮게 얘기하면 하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음성은 다릅니다. 소리 값은 다른데, 그렇죠? 소리는 다른데 의미는 우리가 하늘이라는 공통된 의미를 파악을 하죠. 그게 바로 음문이에요. 구별이 돼요? 소리와 그 다음에 이제 음운의 차이.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의 특정 부분을 집중해서 같은 기호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같은 기호로 인식하는 게 이제 음운이다. 즉 사람의 이제 머릿속에서 우리 이제 머릿속에서 같은 음운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늘, 하늘, 하늘. 같은 음으로 보는 겁니다. 의미가 같다. 그래서 이 음성에서 공통적인 요소만을 뽑아서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만소리를 우리가 음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그 음운 체계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 음운 체계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음운이라는 것은 분절 음운을 대상으로 합니다. 분절 음운을 대상으로 체계를 나눠볼 수 있죠. 그래서 분절 음운에는 뭐가 있어요? 자음과 모음. 그렇죠? 분절 음운에는 우리가 자음과 모음이 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자음 체계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이 자음 체계를 할 때 이 자자가요. 아들 자자예요. 아들. 이게 아들 자자를 씁니다. 그래서 소리 음자를 쓰고요. 자, 그래서 자음 체계 이제 분류 기준. 요게 중요해요. 요 기준. 이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준. 근데 자음이라는 것이 이제 공기의 흐름이 어디에서 방해를 받냐. 아까 자음은 그러니까 그 장애를 받는 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근데 그게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조음 위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자가 만들다라는 뜻이고 만들다. 음자가 소리 음자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만드는 위치가 어디냐.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방해를 받느냐. 어떻게 방해를 받냐. 이게 조음 방법, 소리를 만드는 방법.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어디, 그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조음 위치, 어디에서 위치, 어떻게는 방법.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음 체계를 이렇게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져. 근데 이 자음 체계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음운의 변동을 공부를 할 때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이 자음 체계표를 이용해서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 자음 체계표를 먼저 한번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음운의 변동 설명할 때도 이 자음 체계표를 이용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현대국의 이제 자음 체계를 한번 보면, 자, 기준이 조음 위치, 그렇죠? 그다음 조음 방법, 방식이 있다. 그래서 조음 위치는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입술이 있어요. 맨 앞에 입술 있고 그 입술 뒤에 잇몸 있죠? 잇몸 뒤에 센 입천장이 이렇게 있고 그 센 입천장 뒤로 가면 여린 입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면 목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목청 소리 또는 목구멍 소리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한자로 표현을 하면 양순음 즉 둘양자의 입술 순자 두 입술에서 나는 소리다. 치조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치자에 만들다 조자를 쓰죠. 그래서 이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다. 잇몸 소리인데요. 잇몸 소리를 우리가 잇소리라고 돼요. 잇소리. 잇몸하고 이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죠. 위치가. 그 다음에 이제 경국에 말 때 이 경자가 딱딱할 경자예요. 우리가 간경화라고 할 때 간이 딱딱해지는 현상. 그래서 경자가 딱딱한 경자, 구자가 입구자입니다. 그 다음에 개자가 덮개 개자. 그래서 딱딱한 입에 덮개에서 나는 소리. 딱딱한 입에 덮개 센 입천장. 자, 영국의 연자가 이제 열이다 연자예요. 열인 입에 덮개, 열인 입천장. 그 다음에 후음할 때 후자가 목구멍 후자입니다. 뒤후자가 아니고 목구멍 후자.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귀 아프고 목 아프고 코 아프고 하는 데가 입이 인후과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가 귀자고 비자가 코비자예요. 그다음에 인후 할 때 후자가 우리가 목구멍 후자 씁니다. 그래서 인후통 들어봤죠? 그래서 목구이 아픈 거예요. 그 후자가 요 후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좋은 위치죠? 좋은 위치는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쌩으로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 갖고 있죠. 입술, 잇몸, 세임천장, 열임천장, 목구멍. 이제 좋은 방식은 이제 우리가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파열음이라는 것입니다. 파열음. 파열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파열이랍니다. 파를 해보면 돼요. 이 파. 제가 이제 파를 해보면 파라고 했을 때 입을 일단 막아요. 입술로 빡 하고 막고 파 하고 터트립니다. 그래서 파열음의 개념이 바로 막았다가 터트리는 소리예요. 막았다가 터트리는 소리. 그래서 파, 다, 가 라고 모두 다 얘네들은
막았다가 터트리는 소리가 됩니다. 파차름은 이제 마차름과 파여름, 파여름의 파, 마차름의 차를 합쳐서 파차름이에요. 그 이제 마찰은 뭐냐면 마찰이 일어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해보면 알죠? 그쵸? 라는 이 마찰, 이 목구멍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그쵸? 얘는 그 잇몸에서 이에서 마찰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파찰은 뭐냐? 파열음이면서 마찰음인 거예요. 즉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발음은 자 이렇게 된 거죠. 막았다가 자 하고 마찰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이걸 합쳐서 우리가 이제 안 울림 소리, 성대를 울리지 않는 소리다. 성대를 울리지 않는 소리. 자, 그리고 파열음은 예사 소리, 거센 소리, 된 소리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예사 소리는 우리 가장 평범하게 내는 소리, 평음이에요. 평음. 한자로는 평음. 얘를 이제 보면은 이제 평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된 소리가 있어요. 된 소리. 이 된 소리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경음이라고 합니다. 경음 한자로. 그 다음이 거센 소리 있죠? 이 거센 소리를 우리가 이제 격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평음, 경음, 격음. 사실 예사 소리가 가장 이제 평범한 소리고 평음이고 그 다음이 거기서 조금 더 거세게 가면 격음, 거센 소리가 됩니다. 여기서 더 세게, 되게 발음하는 게 된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점점점 예사 소리, 거센 소리, 된 소리가 가면 갈수록 세기가 발음할 때 좀 더 세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순서를 이렇게 잡았냐면요. 마찰음에요. 그 거센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로 한 이유가 뭐냐면 얘 때문에예요. 마지막에 이제 예사 그 거센 소리가 중간에 있으면 좀 그 형태상 좀 맞지 않아서 이렇게 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읍이 있고 그다음 거세게 발음 피읍, 그다음 되게 발음하면 쌍비읍 이렇게 가게 되죠. 그렇죠? 파차름도 똑같이 요 세 가지로 그렇죠? 마찰음은 이제 거센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울림 소리가 있습니다. 울림 소리. 자, 울림 소리에는 이제 비음과 유음인데 이제 코비자를 쓰고요, 흐를 유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로 흘러가는 소리고 유음은 혀의 양 끝으로 소리가 흘러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음에는 미음, 니은, 이응 이렇게 있죠, 그렇죠? 유음에는 리을이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예스 소리, 된 소리, 거짓 소리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안 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 얘는 성대를 울립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얘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성대를 울려야 되니까 얘가 힘이 있고 얘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지금 먼저 간단하게 보면 힘이 센 애와 힘이 약한 애가 만나면 힘이 약한 애가 힘이 센 애한테 끌려와요. 그래서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고 디귿이 니은으로 기역이 이음으로 바뀌는 것을 비음화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가 한번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자음의 분류로 한번 보면 성대의 이제 울림 여부에 따라서 울림 소리, 안 울림 소리로 나누죠, 그렇죠? 울림 소리, 안 울림 소리. 자, 그 다음에 변이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변할 변자에 다를 이자에 소리 음자. 자, 이 변이음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동일한 음운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역이라는 것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근데 나타나는 자리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음성, 즉 나타나는 자리라는 것은 초성이냐 아니면 종성이냐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울림소리 사이냐,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발음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음이 이제 실현되는 환경은 서로 배타적이다. 이를 이제 배타적 분포라고 하고요. 변이 서로 상보하여 한 음운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상보적 분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의 예를 보면 음운 환경에 따라 세 종류의 변이음이 있어요. 어두, 초성에서는요 무성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유성음 사이, 즉 유성음은 이제 울림소리죠. 울림소리 사이에서는요 울림소리가 돼요. 그 다음에 어말, 끝소리에서는 다듬소리, 빠르게 닫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가하고 가의 그 기역, 그 다음에 악의 기역 소리는요 달라요.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그 다음에 아가 사이에 이 아하고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이 기역은 울림소리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걸 구별을 못해요, 그렇죠? 이 초성에 있는 무성음 기역과 유성음
기역, 울림소리 기역, 그 다음이 어말에서 끝을 닫은 소리 기역을 우리는 사실 구별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미국 영어는 무성음과 유성음을 구별을 해요. 유성음과 무성음을. 그래서 이게 언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해됐나요? 근데 음성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별하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소리 내는 방법, 좋은 방법에 따라서 이제 파열음,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공기 흐름을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다라는 거. 그래서 정지음 또는 폐쇄음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찰음이라는 거 있어요. 마찰음. 그래서 입안에서 목청 사이 통로 좁히고 공기를 좁은 사이로 되면 마찰을 느낀 소리다. 그래서 아까 했듯이 시옷, 쌍시옷, 히읗이 대표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파찰음. 파열음과 마찰음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래서 공기를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마찰을 느낀 소리. 그래서 파열음과 마찰음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읒, 쌍지, 치읓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파열음과 파찰음은 예사소리, 평음, 된소리, 경음, 거센소리, 격음으로 나눠서 삼지적 상관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지적 상관속. 그래서 마찰음은 예사소리, 된소리로만 발음이 됩니다. 자, 비음이 있죠? 코로 날아가는 소리. 그래서 영구개와 목젖을 내려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흘러내보는 음소 낸 소리입니다. 유음은 그러니까 혀끝을 윗몸에 가볍게 대었다 떼거나 혀끝을 잇몸에 댄 채 공기를 양옆으로 흘러내보는 소리. 그래서 국어에서 유음은 리을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탄설음과 설측음이 있습니다. 설측음, 혀가 입천장에다 혀의 양옆으로 공기가 흘러면서 그러니까 영어로는 L 발음이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리을이라고 할 때 말, 그렇죠? 말이라고 발음할 때 그때 말 해보면 알겠지만은 혀 끝이 입천장에 닿아서요 말하고 혀 소리가 양옆 흘러갑니다. 이 탄설음은요 혀 끝이 윗면에 닿았다가 가볍게 나는 소리 이제 R 발음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리 할 때 소리 그 소리 할 때 그 가볍게 닿다 떨어지면 이게 탄설음이야. 랄랄랄랄랄라 할 때도 탄설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을은 이 두 가지가 음성학적으로 구별이 되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리을로 음운으로 인식을 해요. 서양은 다르죠. 그렇죠? 서양은 R이라는 발음과 L이라는 발음은 음운으로 존재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음운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됐죠? 이제 좋은 위치에 따라서요. 우리 앞에서 입술 소리, 그렇죠? 양순음, 혀끝 소리, 그다음이 센 입천장 소리, 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즉 양순음, 시조음, 경국음, 영국음, 후음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이 모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모음의 종류, 모음의 종류를 한번 보시면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모음과 이중모음. 단모음이랄 때 단자가 이제 헛단자야. 그러니까 이중모음은 모음이 두 개죠. 단모음은 모음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발음한 도중에 입술 모양, 자, 요거 이제 중요해요. 입술 모양, 혀의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아, 오 해보면 알겠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중모음은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져요. 이걸 해보면 이야, 이야 하면서 입이 벌어지죠. 안 벌어졌다가 벌어집니다. 오와, 입술이 동그래졌다가 펴져요. 그렇죠? 입술 모양이 변하거나 혀의 위치가 달라진다. 그렇죠? 그래서 반모음과 이제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모음을 이렇게 보면 이 반모음과 단모음으로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모음이 두 개입니다. 이해됐나요? 이제 반모음은 모음과 자음의 중간적 성격. 그래서 절반 반자를 써서 반모음 또는 반자음이라고 불러요. 그럼 왜 반모음과 반자음이라고 하느냐? 이 야를 보면 이 야는 이하고 이하고 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로 하면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발음할 때 이렇게 이아 이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짧게 발음되죠.
요 짧게 발음하는 표시를 이렇게 표시해요. 잘못 그렸습니다. 반달 모양 있어요. 반달 모양. 잘 그릴게요. 요런 모양, 반달. 요걸 반모음 표시를 해요. 요 반모음이 뭐냐면 짧게 발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 이를 짧게 말해. 이야. 자,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반모음 이는요. 홀로 발음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뒤에 단모음이 있어야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음의 성질을 갖고 있죠. 자음은 홀로 발음될 수 없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발음할 때는 모음인데 성질을 보니까 자음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반모음 반자음이다. 그래서 반모음은 단도로 쓰이지 못하고 모음과 결합해서 쓰인다. 그래서 반자음이다. 반모음과 모음이 결합된 음을 이중모음이라고 하고요. 반모음은 이중모음을 위해 쓰이는 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에 이제 이중모음에는요. 반모음 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반모음 이가 결합된 야부터 의까지. 그다음 반모음 오나 우가 결합된 그죠? 와워, 외워 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모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2계열, 반모음 2계열이 있고 반모음 오우 계열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표준 발음법과 관련지어서 한번 간단하게 보면 제5항 그 이중모음 의의 발음에 관한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 의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해요. 그렇죠? 의. 자, 그래서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 그래서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자음 첫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니은 갖고 있죠? 니은 갖고 있죠? 니은 갖고 있죠? 쌍디귿, 쌍시옷, 티읕, 히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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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읗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 자음을 첫 소리를 갖고 있는 의는요. 이로 발음한다. 즉 닐리리, 닝큼, 무니, 띄어쓰기, 쓰여, 티어, 히어, 히텁다, 희망, 유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이로 발음해요. 그쵸? 이해됐어요? 의로 발음하지 않는다는 건 언제?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을 때 표준 발음이 얘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한번 보면 이걸 발음했을 때 희망 이렇게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발음하는 게 표준 발음이라고요? 희망 얘가 표준 발음이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얘가 표준 발음이야. 이로 발음한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단어의 첫 음절 이외. 첫 음절은 이게 첫 번째 이게 첫 음절이에요. 그쵸? 이외의는 이로. 조사는 애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허용이잖아요. 허용이니까 둘 다 된다는 얘기예요. 의로 발음해도 되고 이로 발음해도 되고 의로 발음해도 되고 애로 발음해도 되고. 자, 그래서 주의 이게 있죠. 얘는 둘째 음절에 의가 있죠. 그러면 얘는 여기에 대상은 이 의죠. 그러니까 이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라고 발음할 수 있죠. 자, 근데 얘도 둘째 음절이야. 협이라고 발음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의는요. 조사, 즉 관형격 조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관형격 조사다 보니까 여기서는 애로 발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애, 강의 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의는 조사. 그렇죠? 여기는 조사고 이 의는 요 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라고 발음해도 된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첫 음절에 있는 의는요. 무조건 의예요. 그렇죠? 무조건 의예요. 근데 여기서 있는 이 의는 에로 발음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얘도 첫 음절이니까 무조건 의예요. 자, 적십사자 창설의. 자, 이거는 관형격 조사니까 에로 발음할 수 있죠? 첫 음절이니까 무조건 의예요. 얘는 첫 음절 이외의 의니까 이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이 이렇게 발음했어요. 의이. 그렇죠? 자, 민주주의의 의. 여기서 이제 여기 의는 이로 발음할 수 있죠? 얘는 관형격 조사니까 의가 에로 발음되고 첫 음절이니까 안 되고 얘는 이로 발음할 수 있습니까? 얘는 얘는 에. 이렇게 해서 표준 발음 의와 관련지어서 이중모음 관련지어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래서 단모음 체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국어에 이제 단모음에는 요렇게 10개가 있죠.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준이 뭐냐면 혀의 앞뒤, 혀의 높낮이, 입술의 모양 요 세 가지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혀의 위치로는 전설모음, 후설모음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전자는 무슨 전자냐면 앞전자고요. 후자는 뒤후자예요. 설자는 혀설자입니다. 혀설자. 혀설자. 그래서 혀가 앞에서 발음되는 모음, 혀가 뒤에서 발음되는 모음. 입술 모양으로 평순, 원순, 평순, 원순으로 나눠져요. 평순 모음은 평평할 평자, 그리고 입술 순자. 원순 모음 할 때 원자는 둥글다 원자, 그 다음에 순자가 입술 순자를 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렇게. 그래서 고모음은 이제 혀의 높이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입을 가장 많이 다물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해보면 이, 에 점점 벌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열다 개자예요. 그래서 이게 다들 패자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단모음 체계, 그래서 이에, 위에, 의어와 우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좀 이제 이거를 암기를 좀 쉽게 하려면요, 이 모음 중에서 이제 생긴 게 넘버 원이에요. 1등, 1등 짱입니다. 얘가 여기 앞에서 딱 있어요. 그러면 이제 놀라요. 우와, 그렇죠? 뒤에서 놀란 거예요. 우와, 그렇죠? 우와, 이렇게 놀랍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어가 아가 똑같아요. 이해됐나요? 근데 얘는 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가 하나씩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순 모음, 입술을 동그랗게 만드는 모음은 모두 다 우와 오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가 폐모음이죠. 고모음입니다. 그리고 얘도 역시 뭐예요? 이모음계는 전설 모음계이죠. 이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는 모두 다 이가 있다. 그렇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오와 우어 있죠? 얘네가 똑같이 오와 우어가 있는데 앞에 건 다 이가 붙은 거고 얘는 안 붙은 거고, 이하고 의하고 대응. 그렇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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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이러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단모음 체계. 자, 그래서 단모음은 이제 분류를 한번 보면요. 혀의 앞뒤에 따라서 전설모음, 후설모음, 앞전자, 혀설자, 뒤후자, 혀설자. 그죠? 자, 그 다음에 혀의 높이, 입을 벌리는 정도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그래서 높을 고, 가운데 중, 낮을 저.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고모음이 입은만 조금 벌리는 거, 턱을 가장 높이 올리는 거. 저모음은 턱이 가장 밑으로 내려갈 때 우리가 저모음이다. 그래서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평순모음, 원순모음. 그래서 평평할 평자의 입술 순자, 둥글다 원자의 입술 순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평순모음 우리가 평범하게 이제 발음하는 거고, 원순모음 우리가 입술을 동그랗게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의문의 변동인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